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현대사 세 번째 시간 6.25 전쟁입니다. 자, 6.25 전쟁 어떻게 일어났을까요? 어떻게 전개가 됐고요. 자, 오늘 전쟁을 공부를 할 텐데 일단 시기를 좀 보세요. 1950년부터 53년. 즉, 정부가 수립되고 한 2년 후에 해방이 되고 나서는 한 5년 후에 일어났던 전쟁입니다. 여러분들 헷갈리지 말아야 될 게 정부가 먼저 수립되고 그 다음에 6.25 전쟁입니다. 전쟁을 거치고 나서 분단 이게 아니고 이미 분단이 돼 있고 그 다음에 전쟁으로 대립이 더 격화됐다. 이런 느낌으로 가져가면 되겠죠. 자, 우리가 늘 이렇게 전쟁을 공부할 때는 3단계입니다. 전, 중, 후죠. 배경, 전개, 그다음에 영향 또는 결과 위주로 여러분들이 좀 구분해서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6.25 전쟁 직전에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중국이 공산화됩니다. 여러분들 중국 국민당을 이끌고 있던 장제스가 중국 공산당한테 패배하고 결국 대만으로 도망을 갑니다. 예, 오늘날 대만의 시작이 되겠죠. 자, 그러면서 이제 대륙 중국이 공산화가 되고, 북한이 이 중국이랑 붙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북한 김일성 입장에서는 든든한 형님이 하나 더 생겼다. 이런 느낌으로 가져가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때도 이미 38선 부근에서 크고 작은 국지전, 그러니까 충돌이 굉장히 자주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심지어는 6.25 전쟁 당일날에도 아이, 쟤네 또 시작이야? 저러다 말겠지.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좀 이렇게 좀 가볍게 생각했다고도 하죠. 자, 세 번째로는 이제 주한미군이 철수를 하게 됩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대통령 이승만이 자꾸 이렇게 뻥카를 날리는 거예요. 야, 내가 말이야, 이 미군 이끌고 저기 북한 쳐들어가가지고 쟤 통일시킬 거야. 이렇게 막 큰 소리 떵떵 치니까 이제 미국 입장에서 상당히 부담스러운 거죠. 2차 세계대전 끝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또 전쟁을 하기는 약간 좀 부담스러웠던 거예요. 근데 이승만이라면 왠지 할 것 같아. 그래? 그렇다면 우리 군대를 빼자. 그래서 이제 철수를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1950년에 미 국무장관인 에치슨이 어떤 선언을 하게 됩니다. 그 선언이 우리 미국은 이제부터 태평양 요 선을 기준으로 안쪽만 방어를 하겠다라고 선을 딱 그어버려요. 그 선이 바로 에치슨 라인이 되는데요. 여기를 보면 지금 선생님 얼굴 있는 그 밑에 쪽이 미국이잖아요. 이 지역. 자, 여기서부터 이제 태평양 요 선을 따라서 이 안쪽, 그러니까 일본과 필리핀까지를 방어를 해주고 대만이랑 한국은 빠져 있는 거죠. 이게 이제 북한의 김일성은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아, 우리가 이제 남한을 쳐들어가도 미국이 개입하지 않겠다라고 이제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경에 38도선을 넘어서 북한군이 대대적으로 남침을 하면서 6.25 전쟁이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이게 남침 북침이 상당히 많이 헷갈리죠. 그죠? 남쪽을 향해서 침투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요걸 기억하는 아주 좋은 방법이 있어요. 우리 어릴 때 그런 장난 많이 했어요. 그죠? 이렇게 친구가 엉덩이 내밀고 있으면은 살금살금 다가가가지고 두 손을 모은 다음에 이렇게 총 모양을 한 다음에 장전한 다음에 발사! 일명 똥침이죠. 이름이 왜 똥침인지 아세요? 똥꼬를 향해서 침을 놨기 때문에 똥침이에요. 향해서. 네, 그곳을 향해서. 자, 마찬가지로 남침, 북침을 구분하는 방법은 아주 단순합니다. 어디를 향해서 침투했는가? 그거를 따져보면 돼요. 북한이 남쪽으로 침투를 했죠. 그래서 남침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얼마 가지 않아서 유엔 총회에서 이 참전이 결정이 되고 유엔군이 참전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북한군이 너무 이렇게 기세 좋게 쭉쭉쭉 밀고 들어와가지고 우리 국군과 유엔군이 결국은 경상도 지역의 낙동강까지 후퇴를 하게 됩니다. 서울이 뭐 3일 만에 함락됐으니까 뭐 말 다 한 거죠. 네. 그래서 낙동강까지 밀려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지금 여기죠. 낙동강. 예, 대구, 부산을 이제 거점으로 해서 최후의 방어전을 펼치고 있었습니다. 이때 모든 사람들이 아, 이제 우리나라는 거의 망했구나. 이제 공산화 되겠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었던 찰나에 유엔 사령관 맥아더가 그 누구도 성공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던 인천 상륙 작전을 성공을 시키면서 전세가 역전이 되게 됩니다. 네. 그래서 다시 빼앗겼던 서울을 되찾았을 뿐만 아니라 이번에는 공격 수비가 바뀌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38도선을 넘어서 압록강까지 진격을 하게 됩니다. 보세요. 네, 완전히 전세가 역전됐죠. 자, 전선이 여기까지 올라가게 된 겁니다. 여기가 압록강이죠. 네, 여기까지 왔다가 우리가 다시 밀리게 되는데 그 이유가 바로 중국군이 참전을 했기 때문입니다. 중국 입장에서는 야, 이제 북한이 점령되고 나면 그 다음은 우리 중국이겠구나. 그런 쓸데없는 걱정을 하면서 이제 파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군이 막 밀고 들어오니까 다시 국군과 유엔군이 대대적으로 후퇴를 하면서 밀리게 됩니다. 그게 바로 일사후퇴입니다. 1월 4일 날 대대적인 후퇴 작전이 일어나게 되거든요. 그
그 장면을 시작으로 한 영화가 있었죠. 국제시장이라는, 예, 그 처음 시작점이 바로 일사후퇴입니다. 네네네. 그래서 이제 흥남 철수 작전이 굉장히 유명했고요. 자, 그래서 다시 중국과 북한군이 밀고 들어와서 서울을 다시 빼앗아 버립니다. 우리는 다시 대전까지 밀리게 돼요. 자, 그러다가 이대로 전쟁을 끝낼 수는 없다라면서 다시 쭉 전선을 밀어 올리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38선 부근에서 서로 밀고 당기는, 밀고 밀리는 그런 지루한 공방전이 한 2년간 지속되게 됩니다. 전선이 그냥 멈춰져 있다, 교착된 상태로 전개가 됐다. 그래서 전선 교착이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이때 이제 소련이 유엔에 이제 정전을, 그러니까 휴전을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51년 7월 달부터 약 2년간 정전회담이 시작이 되는데 왜 2년간이나 이 회담이 질질 끌게 됐을까? 그 이유는 바로 포로 송환 문제였습니다. 북한군이 쭉 밀고 들어오면서 많은 국군 포로들을 잡았겠죠? 우리도 북한 지역을 점령하면서 많은 북한군 포로를 잡았을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요. 북한군 옷을 입고 있다고 해서 다 북한 사람들이지는 않아요. 자, 한번 보세요. 초반에 우리가 쭉 밀렸죠? 북한군이 쭉 밀고 들어왔죠? 이 점령한 남한 지역에서도 징발을 했을 겁니다. 야, 너 이제부터 인민군 들어와. 그래서 이제 특히 여러분 또래 그런 고등학생들 있죠. 인민군 보고 옷을 입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겉에서 볼 때는 그냥 북한군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고향이 서울인 거야. 뭐 심지어는 대전이기도 하고요. 자, 그래서 이제 미국은 이제 소련은 이렇게 주장을 해요. 소련은 야, 북한군 포로는 무조건 북한으로 돌려보내. 그리고 남한군 포로는 우리가 무조건 남한으로 내려보낼게. 뭐 일리는 있어 보이는데 아까 지금 선생님이 얘기한 그런 이유로 북한군 옷을 입었다고 해서 고향이 북한이 아닌 사람도 많았을 거고 국군 옷을 입었다고 해서 고향이 남한이 아닌 사람도 많았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미국은 이렇게 주장을 하죠. 의사를 물어보자. 포로들한테 너 북한으로 갈래, 남한으로 갈래, 제3국으로 갈래. 그래서 원하는 대로 해주자라고 이제 주장을 합니다. 이걸로 이제 티격태격하고 있던 차에 우리 이승만이 사고를 칩니다. 우리가 잡고 있던 포로 중에 난 공산당이 싫어요라는 반공 포로를 미국의 허락 없이 풀어주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맙니다. 마치 이런 거예요. 야, 이 빵 우리 어떻게 갈라 먹을까? 절반 갈라 먹을까? 아니야, 4등분해서 두 조각씩? 아니야, 이렇게 위아래로 이렇게 쪼개서 먹을까? 이거를 막 친구 둘이서 막 논의하고 있는데 저 멀리서 장난꾸러기 친구가 와가지고 이거 내 거라면서 뜯어먹고 가는 그런 상황이었던 게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뭔가 되게 소련 볼 면목이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결국에는 이승만 너 원하는 게 뭐야? 우리 승만이 그런 게 필요해? 너 무섭구나. 오케이, 알았어요. 그러면은 우리 미군을 좀 남한에다 남겨놓게. 뭐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협상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결국에는 53년 7월 27일에 정전이 체결이 되고 오늘날까지 뭐 정전이라고도 하고 휴전이라고도 하는데 뭐 예전에는 휴전이라고 많이 썼는데 요새는 또 이렇게 정전이라고도 많이 써서 여러분 교과서에는 정전이라고 썼네요. 네, 그래서 그냥 선생님도 교과서를 따랐습니다. 정전회담, 정전, 뭐 휴전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날까지 우리는 휴전 국가, 정전 국가로 남아 있게 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전쟁이 끝나고 나서 인적, 물적 피해가 엄청나죠. 이거 뭐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을 겁니다. 상호 적대감도 상당했을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남북한 독재 체제가 서로 강화되는 모습을 보입니다. 북한에서는 김일성 독재 체제가 강화되고 남한에서는 이승만의 반공주의가 기승을 부리게 됩니다. 공산당은 무조건 악마 같은 놈들. 김일성 말 조금만 안 들으면 야, 너 미제 앞잡이지? 너 스파이지? 이러면서 막 처형 뭐 이제 이렇게 되는 거. 이승만도 마찬가지예요. 뭐 감히 나한테 반대한다고? 너 공산주의자지? 처형 뭐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아까 말했다시피 주한미군이 남겨지게 되는 계기가 바로 한미상호방위조약인데 이게 이제 체결이 되면서 오늘날까지 주한미군이 남아있게 되는 거고요. 자, 그리고 중국의 위상이 세계적으로 엄청나게 높아지게 됩니다. 그 힘든 와중에 북한을 도와줘서 결국은 지켜냈다. 뭐 이제 이러면서 이제 공산권 국가에서는 두 번째 형님, 즉 2인자로 거듭나게 되는 계기가 됐죠. 자, 우리를 열심히 괴롭혔었던 일본은 경제가 되살아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핵폭탄 두 방 맞고 2차 세계대전 완전 폐허가 됐던 일본이 오늘날 왜 이렇게 경제가 우리보다 더 잘 돌아갈까? 궁금하지 않았어요? 그게 바로 여기에 있어요. 일본이 우리나라랑 가깝잖아요. 미국은 멀어요. 그래서 일본을 이 6.25 전쟁 중에 미국이 살려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병참 기지로, 그러니까 이제 보급 기지로서 일본을
쓰기 위해서 일본을 어느 정도 이렇게 봐주기도 하고 눈 감아주기도 하면서 봐주게 되는 게 살려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일본의 경제가 6.25 전쟁 특수로 인해서 되살아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됐다라는 거예요. 마치 우리나라가 베트남 전쟁에 파병하면서 이렇게 경제가 활발하게 잘 이렇게 살아났던 것처럼요. 전쟁이 일어난다는 거는 결국에 뭐 경제적으로는 무기도 많이 팔게 되고 경제적으로는 호황을 맞이하게 되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땅에서 전쟁만 안 일어난다면 남의 주변 국가들은 오히려 돈을 버는 그런 모습을 좀 볼 수 있는데 그래도 전쟁은 있으면 안 되겠죠. 전쟁은 게임이 아닙니다, 여러분. 네, 뭐 이렇게 에이씨 한판 뜨자 이런 거 아니에요. 웹툰 아니고 게임 아니에요. 전쟁 나면은 우리는 그냥 뭐 이렇게 하는 순간에 다 이미 저 세상 가 있고 뭐 저 세상 가 있지 않더라도 싹 다 이제 선생님 같은 이 건강한 남성들은 다 전쟁터로 끌려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에이 전쟁 한판 붙자 이런 얘기는 안 하면 좋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